자, 부산 민원연의 언론 어게인 부산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박정희 사무국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언론에 뭐 전체적인 총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좀 치열했기 때문에 네네.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기사들이 쏟아졌단 말이죠.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네,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라던가 유권자의 선택과는 별개로 이제 네. 선거에서 언론의 역할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 네. 정책 공약이나 정책을 검증하고 또 이제 후보에 대해서도 이제 이전의 행적에 대해서 어떤 그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어떤 걸 잘했는지를 좀 짚어야 되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 특히 이번 그에서는 의혹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었고 네. 그런 만큼 언론에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이 정책과 공약 선거가 실종되었다는 비판 기사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총평을 하면서 이제 언론의 보도를 돌이켜 봤을 때 실제로 그러면은 언론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봤는데요. 이렇게 후보의 공약을 좀 꼼꼼히 따졌는가 또는 유권자가 관심을 가지는 정책 또는 그 민생 현안이 무엇인지를 좀 꼽아서 후보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시했나 이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많았던 네. 보도였고요. 그 정책 선거가 실종됐다고 했지만 언론도 그렇게까지 정책 선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좀 기여를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됐습니다. 후보에 대한 이제 검증이 그러니까 공방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좀 공방만을 아주 적극적으로 전하고 진실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좀 그때그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던가 하는 부분은 좀 미흡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진실이 뭔지 모호하다 보니까 유권자들은 더 혼란만 가중되는 그런 면도 있었고요. 네. 또 뭐 후보들의 공약은 나열한다 뭐 이렇게 계속 함으로써 후보 간의 차별성도 좀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네. 이게 물론 KBS 부산은 공약 검증 K라는 그 기획을 내면서 가덕 신공항이나 어반루프, 미세균 실험실 등 후보들의 공약을 좀 평가하기도 했고요. 그 일자리, 청년 등 10개 분야에 대한 후보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MBC는 공약 대전이라는 기획 시리즈를 이제 네네. 그 뉴스를 통해 내보이면서 코로나에 대한 뭐 대응 정책이라던가 성평등 정책 그리고 또 그 후보들 공약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도 짚긴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대체로 그냥 이런 걸 내놓았다라는 나열이었고 좀 평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짚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발표했다는 것 이상의 좀 정보값은 제공해주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네. 또 KNN의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이런 공약 검증이 부족했는데요. 그 와중에도 뭐 주택 정책이라던가 또는 민자 유치 사업을 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는가 이런 것들을 좀 물었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KNN만의 특성이었는데 이게 민자 유치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적극적인 뭐 그 공약이 있느냐 이런 걸 좀 네네.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국제신문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생각 닮은 꼴 찾기라는 코너를 열어서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공약에 대해서 선호도를 지정하면 현재 후보 중에 누구와 제일 내 생각이 비슷한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일정 정도는 재미와 함께 또 이제 후보에 대한 좀 이해를 높이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약 보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많았다 이렇게 좀 평가되고요. 네. 또 한편 이번 선거가 성비위로 열린 선거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비해서 성평등 의제 뭐 어떻게 가지고 있고 또 무슨 과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해서 이건 역시 좀 아쉬운 점으로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이제 부산 MBC 선거 보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뭐 유튜브 콘텐츠도 제작하고 많이 네네. 하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MBC도 아까 아쉬운 점은 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뭐 네네. 후보 행보나 공방 보도가 주를 이루긴 했는데요. 그 이 와중에도 또 MBC에서는 그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의 기장 소유 건물이 미등기 되어 있다는 것을 좀 밝혀내면서 좀 이거를 개선하는데도 일조하고 또 공약 검증에도 일조했다 보여지고요. 네. 또 시사 프로그램 빅벙커의 경우에는 그 6명 후보들의 공약을 예산이 실제 얼마고 예산 조달이 가능한가 위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했고 또 상대적으로 소외된 그 소수 정당들의 주요 그 공약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눈에 띄었었고요. 또 그 상대적으로 거대 양당 후보 속에서 이제 그 소외되었던 소수 정당 후보에 대해서도 이제 MBC가 그래도 가장 많이 이제 뉴스에서 공약을 소개한다거나 행보를 소개하는 걸 보였고 그 유튜브 중에서는 컨텐츠 중에서는 부산시장 온 더 블럭이라는 게 좀 재밌기도 네네. 눈에 띄었는데요. 네네. 역시 이제 그 소수 후보인 정규재, 노정현, 손상우, 배준현 후보를 이제 그 인터뷰를 길거리에서 한다고 해서 이분들의 이제 전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좀 자세하게 전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뉴스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이분들의 뭐 문제의식 또는 뭐 노동이나 성소수자, 미세
균 실험실에 대한 뭐 생각 또는 가덕 신공항 반대하는 이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또 들을 수 있어서 좀 새로운 그 보도였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다만 이런 시도들이 실제 이제 뉴스로에서는 다뤄지지 않고 뭐 콘텐츠라던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네. 그라던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웠고요. 이런 노하우를 잘 살려서 다음 선거에서는 적극적으로 뉴스에서도 좀 새로운 좀 변화를 한번 시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편성 시간이 한계가 있다라는 네네. 뭐 변명을 한다면 변명할 수가 네네. 있지만 어쨌든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했고 어느 정도 그거를 봤을 때 좀 좋은 시도였다라는 평가를 네네. 받았으니까 이것도 한번 녹여보면 어떨까? 예, 그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새로운 시장의 당선 후에 이제 어제와 오늘이죠. 네네. 예, 언론 보도도 이제 모니터를 하셨어요. 네네. 그 어제 꼭 모니터에 어떤 내용들을 이제 싣고 있는가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네네. 먼저 이제 중앙지에서 당선 다음 날인 어제의 일면은 어떤 걸 다뤘나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인데요. 네.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한겨레가 여당 참패 무섭게 돌아선 민심, 또 뭐 한국일보는 이제 일면 기사 제목이 분노의 민심 여 독주 뒤엎다. 또 중앙일보는 정권을 심판했다. 서울이 뒤집어졌다. 또 이제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네. 부동산 분노 정부 여당 심판했다와 같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네. 예, 뭐 어쨌든 이건 거의 결과로 드러났기 네네. 때문에 좀 그랬고요. 그 와중에 이제 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제 레임덕을 좀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 청와대에서 이제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 이제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 선거 패배의 책임을 놓고 내분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좀 나가서는 분당 가능성까지 있다고 전망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뭐 이렇게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고요. 네. 네. 한겨레 경우는 이제 여당의 뼈 깎는 쇄신을 주문했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가 정부 여당의 염치를 회복하라는 경고다라고 하면서 이제 코로나로 심해진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 확대 또 내로남불의 덫에서 벗어나서 대변신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게 좀 주문이나 방향성은 대체로 이 두 신문의 방향과 거의 다 비슷한 네네. 내용이어서 대표로 소개를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지역 언론도 살펴봤는데요. 역시 일면에서는 그 민심의 정권 심판 선택 부분을 이제 그 선거 결과로 분석을 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 신문은 박형준 그 당선자, 그러니까 시장이시죠? 예, 과제와 시민의 바람도 전했습니다. 네. 국제신문은 먼저 일면에서 그 새 부산시장 청년 일자리 위한 그 포윈 전략 동참을 당부했는데요. 이제 최근에 시와 교육청, 대학과 상공회의소가 그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네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새 시장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고 하면서 청년 문제를 전면에 좀 내세웠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부산일보의 같은 경우는 그 박형준호 시정 과제 시리즈를 시작했는데요. 네.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 방역 및 공공의료 강화 뭐라던가 또 신공항의 차질 없는 건설 등을 이제 과제로 선정했고 앞으로도 아마 이 부분을 짚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공약도 다시 짚었는데 1호 공약 어반루프에 대해서는 좀 실현 가능성이 회의적이다라는 의견을 전했고 또 1조 2천억대 요즘화 펀드 조성이 이제 2호 공약이었는데요. 네네. 이게 조금 신뢰성이 관건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공약 신뢰성 같은 거는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좀 뭐 늦은 감이 있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신임 시장이 뭐 이런 언론의 당부라든지 시민의 걱정 잘 새겨 듣고 좀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뭡니까? 네네. 그 강환대교 자동차 전용 도로 기능 유지 관련 언론 보도입니다. 네네. 그 부산시가 지난 3월 24일에 그 강환대교 대시민 개방 형식 유지 결정이라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8차례 정도 그 강환대교가 개방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걸 경험한 많은 시민들이나 이제 관광업계에서 개방하는 방향으로 해보자라는 요구가 상시적으로 많았어요. 개방하자. 네네네. 예. 예, 그거를 이제 그 부산시가 그 검토를 한 건데요. 그 검토를 해보니 타당성 용역 검토를 해보니 소음이나 진동 또는 강풍 또 보행로 확보를 위한 그 새로운 추가 건설을 하면은 시민의 안전이라던가 또는 자동차의 안전 확보가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래의 성격인 그 자동차 전용 도로를 유지해야 된다는 네네.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존처럼 새해 첫날 해맞이 축제 등 연중 행사는 진행하겠다. 예, 차량을 다 막고 진행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네. 사실 뭐 개방을 하면 그럴싸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네.
야, 진짜 높은데 위험한데 그렇죠. 이런 네. 생각이 좀 교체하긴 했는데 결국 이제 시민의 안전 쪽으로 좀 네네네. 결정이 났네요.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네, 대부분 이제 그냥 부산시 입장을 전달하는 가운데 이제 일부 언론은 관광 상품화 실패에 대해서 초점 맞춰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KBS 부산은 그 3월 24일 뉴스에서 건설 따로 관광 따로 광항대교 보행로 무산이라고 전했는데요. 뉴스에서 그 호주 허버 브릿지나 하버 브릿지나 미국 금문교를 예로 들면서 부산의 해안에는 6개 다리로 연결돼서 천내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데 건설 과정에서 이제 보행로 자체를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렇게 설치할 수 없는 한계를 보였다. 그러면서 이제 관광 분야 교수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교량 건설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관광, 문화, 시민 삶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네. 전했고요. 예. 이게 부산일보도 그 광안대교 보행로 조성 결국 물거품이라는 기사에서 이 내용을 전하면서 이제 걷기 좋은 도시와 해양 관광 핵심 도시를 내세우는 부산에서 이제 보행로 개설을 외면한 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다라고 지적했고 네. 또 역시 관광학부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서 교량을 완성한 후에 보행로를 추가한 해외 사례들도 있다라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보도를 보면서 이제 그럼에도 그러니까 관광 활성화 필요성에 불구하고 시민 안전이 진짜 중요한데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좀 관광업계 입장만을 좀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좀 너무 대변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고요. 또 그 교량 관광화에는 이런 안전 문제도 있지만 또 그 자살 예방이라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예. 네네. 그 KBS 부산이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한 하버 브릿지나 금문교 같은 경우도 해마다 많은 그 자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액의 이제 예산을 들여서 그물망이라던가 펜스를 설치하고 있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런 게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포대교라던가 이제 부산 구포대교에서도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당국의 고심이 크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생명에게 그 중시하는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우려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다양한 측면에서 짚고 보도를 하면 어땠을까? 그런데 너무 이제 관광화라는 좀 특정한 부분만 짚은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좀 가져와봤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 주제는 뭡니까? 네, 그 쿠팡 예, 창원 예,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네네. 네, 그 쿠팡이 경남 창원과 김해시에 물류센터를 이제 그 투자하겠다는 그걸 발표했습니다. 예. 네네. 부산일보는 7일 쿠팡 창원 김해에 3,200억 투자 스마트 물류센터 세운다라는 기사에서 그 쿠팡이 창원 김해시와 MOU를 체결하고 총 이렇게 3천억 원에 관한 투입을 하면서 그 2022년까지 3,200명의 인력을 직접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제신문도 이런 내용을 그리고 KNN도 다 같이 보도를 했는데요. 지역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 반가운 소식인데 주제로 정한 이유가 네네. 있나요? 근데 이제 그 쿠팡 하면은 그 엄청난 거대 성공한 이제 물류 기업이면서 네. 그 열악한 노동 환경이 또 하나의 그 이슈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쿠팡이 3월 26일 전북에서도 물류센터 투자 협약식을 했는데 이게 이 지역 그 언론들은 반기면서도 쿠팡의 노동 환경 개선을 과제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더라 이런 부분이고 또 실제로 이렇게 투자하는 지역인 창원시에 그 소재하는 경남도민일보에서도 사설과 기사를 통해서 쿠팡의 그 투자가 반갑지만 지자체는 노동 환경에 대한 감시 임무가 아주 막중하다. 이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또 이제 그 우려를 함께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이 어떤 그 유치나 이제 좋은 일에도 이제 이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언론이 조금 더 살펴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 때문에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산민원연의 박정희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